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이낙연이 김진우 공수처장을 만나서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미친 소리죠. 협업이라뇨.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뭉개버리는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만든 속내가 드러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진우 공수처장이 다음 주 드디어 윤석열 총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욱과 윤석열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문의 남은 임기 행보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최재형과 윤석열의 조합이 될지 추미애와 이성윤의 행보를 보일지는 김진욱 처장의 손에 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외를 갈 때 탑승하는 항공기는 기장과 부기장이 번갈아 운행합니다. 기장이 운행할 때랑 부기장이 운행할 때 둘 중 어느 경우가 사고 확률이 높을까요? 경력이 많고 능숙한 기장이 운행할 때 사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기장이 조정을 할 때는 기장이 옆에서 간섭도 하고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장이 운행을 하고 있을 때는 옆에 부기장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장이 자기보다 공군상안학교 직속 선배에다 경력도 높은데 어떻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기장님, 여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충원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 집중의 위험성, 조금 어려운 말로 권력거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당은 권력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야당으로부터의 견제와 협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와 민주당은 한패다 대놓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좌파 언론은 단 한 소리 지적을 안 합니다. 좌파 언론 기자들도 상식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민주주의 체제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쓴소리를 못하나 의심만 하고 있을 때 드디어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번 영상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기자 무려 40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정권의 유도 관대하게 보도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죠. 어쩐지 언론사라고 볼 수 없는 보도였습니다. 조국 사태 때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보도까지 무조건 정부 옹호 기조만 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겨레 기자들이 조국에 대해 비판의 기사를 써도 위에 편집국 국장, 부장 라인에서 모두 뭉갰던 것이죠. 무조건 편들기식 보도로 한겨레가 갖는 언론사로서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편집국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언론사들의 보도 방향은 편집국, 국장, 부장단에서 결정됩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백윤식 말입니다. 정부와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대놓고 한겨레 기자들의 기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가령 이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에 대해 모 한겨레 기자는 말합니다. 편집국에서 추미애의 틀린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한겨레는 침묵했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한겨레는 윤 총장이 조국 사건에 판사 사찰을 했다며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냈지만 이는 거짓 뉴스였습니다. 한겨레가 1년 내내 엄호했던 추미애, 드디어 오늘 장관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영화에서 악당들은 끈질기게 버팁니다. 입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기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즐긴 추미애가 1년 만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또 뚫린 입으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것은 본받아야 합니다. 역대급 무능 장관으로 욕을 먹어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검찰총장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역사적 선례다. 조국 장관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동부구치소 사태에는 소중한 교훈이었다. 자신의 가슴팍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스스로에게 훈장을 주는 경우는 항상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광복회장 김원웅이 최재형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당 정치인들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임고문 김상현, 유인태 사무총장 그리고 추미애한테 줍니다. 이유도 같지도 않은 것을 갖다 붙입니다. 100년 전 조선이 망하기 직전으로 돌아갑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그리고 훈장 제도를 실시하여 본인 스스로에게 최고 등급의 금척 대훈장을 수여합니다. 10년 뒤에 을사조약을 맺습니다. 일본인 마음만 먹으면 조선을 점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훈장 효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자신에게 수여한 그 최고 등급의 훈장을 일본인에게 줍니다. 그 일본인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러니 상황 판단도 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대한제국 주적 중의 주적에게 훈장을 준 것입니다. 결국 망국으로 가는 길목에는 훈장이 있었습니다. 고종은 일본의 소위부터 육군 중장 등 무려 65명에게 훈장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외교권이 일본을 넘어가는 을사조약이 체결합니다.
대신들이 잇따라 국권이 넘어가고 있다며 고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에 고종 황제는 크게 벌일 일이 아니라며 물리쳤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지 3일 후에 이완용에게 최고훈장을 하사합니다. 국가가 일본에게 넘어갔지만 서울 남산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일병합에 기여했다며 조선 귀족들의 자기수여식이 열린 것이죠. 친일파들은 마차도 받고 진급도 하며 훈장도 받고 이를 즐겼습니다. 이에 일본의 반기를 들며 저항의 의미로 자결했던 민영화는 조용히 묻혔을 뿐입니다. 개나 소나 훈장 잔치를 하니 그 훈장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지금 문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김원웅이 추미애에게 최저영상을 수여하고 추미애가 나는 검찰개혁을 이뤄냈다는 꼴이 저 때와 뭐가 다른가요?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이 위헌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법은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상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연히 이 헌법소원 자체만 보면 위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미 공수처장을 임명시킨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무효로 하기에는 그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헌법소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헌법에 부합한다고 말하기는 힘드니까 어떠한 형식적인 태클을 걸어서 각하를 한다면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지금 인사들을 새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수처 차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김진욱 처장이 2명의 차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보여줘서 대통령 보고 직접 한 명 고르라고 한 것이죠. 이에 따라 문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를 것입니다. 결국 김진욱 공수처장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문에게 제청하는 차장 후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정치적 중립성이니 독립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최재형과 같은 국민의 공수처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기자가 폭로한 편집국의 압력으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겨레 편집국은 현장 기자들에게 윤 총장의 직무배제 당시 실제와 정반된 내용을 작성하도록 주문했다고 합니다. 현장 기자는 실제로 법원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한 뒤에 법원이 추미애 권한 남용을 제안했다. 이는 재판부의 법리와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다. 내용을 기사로 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집회의를 거친 뒤에는 그 취지가 정반대로 쓰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사는 지면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좌파 언론의 기사들은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써지고 있습니다. 현장 기자들이 들고 일어난 지점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 참겠다는 말입니다. 거짓 기사는 편집국에서 시키는데 그 부끄러움은 현장 기자들의 몫이니 무려 40명이나 들고 일어난 것이죠. 저는 그저 언론사가 진보 성향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고 왜곡하면 그것은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뉴스 생산지이죠. 좌우, 우파, 좌파를 떠나서 공정한 잣대로 보도를 해야죠. 저 젊은 시각은 네 편, 내 편으로 편향적인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한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은 지적할 수 있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